인류의 진화를 가져온 직립보행. 인간이 직립보행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두뇌와 언어의 발달을 얻었다면 반대로 잃은 건 척추 건강인데요.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체중이 모두 이제 허리로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이제 그 체중, 무게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점점 척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걸을 때 체중의 60% 정도가 허리에 집중되고 점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매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의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고 척추관이 좁아져 생기는 질환,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협착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다리가 저려서 못 걷겠다,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걷다가 쉬었다 가야 된다,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지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힘이 없어갖고 넘어질 것도 같고.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지게 되면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신경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허리 통증이 나타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쉬었다 가야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한 경우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질환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장노년층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정형외과 전문의 임상규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우리 이 뼈랑 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이 체중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척추 관절이나 인대가 직접적으로 이 체중 부하를 견뎌야 되는 그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관절이 커지고 또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관 주변으로 이 퇴행성 조직들이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이 좁아지는 질환을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척추는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뼈에 이르기까지 총 33개의 뼈로 연결돼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S자 곡선의 모습을 유지하며 신체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척추뼈를 하나씩 떼어내서 살펴보면 뼈 중앙에 척추신경이 지나는 통로, 척추관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척추관은 신경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한 데 반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퇴행성 변화와 골극에 의해 척추관이 점점 좁아져 척수나 신경 주위가 압박을 받아 통증 등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골절로 척추관이 좁아질 수도 있고, 종양 등에 인해서도 척추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으로는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척추관 주변 조직이 자라 들어와서 이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척추 주변 조직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등이 척추의 불균형을 가져와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이 안 좋은 자세,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점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한다든지, 제일 안 좋은 게 땅바닥에 쪼그려가지고 엎드려서 장시간 일을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면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이 오래 누적이 되면은 점점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5만여 명이었던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2021년에는 179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연령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79.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환자가 111만여 명으로 68만여 명인 남성 환자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는데 이때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을 떨어뜨려 척추 질환 발생률을 높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특히 서 있으면 더 힘이 들어요. 뻐근해갖고 통증이 있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 다리로 마비가 와요. 심하게 이렇게 통풍처럼 피부를 만질 수 없게도 오고 찬바람 부는 것도 같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요. 꺼뻑꺼뻑 이렇게.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허리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다 다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협착증의 증상은 허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 다리가 점점 저린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발끝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저리고 땡기다. 이런 걸 이제 하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또 다른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쉬면은 좀 증상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버스 한 정거장 거리도 그냥 걸어가기 힘들다. 이런 걸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척추관 협착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협착증이 매우 심한 경우는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또는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 이런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때문에 보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김광순 씨. 다리 저리고 아픈 거 그런 거 괜찮았어요? 저리는 거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는 아직까지 네. 좀 어둔하다 그럴까? 허리는 좀 아프시고 몇 년 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을 병행하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마다 병의 진행 속도, 통증 양상이 제각각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 쉬운데요. 치료가 늦어질수록 압박된 신경 때문에 근력 저하, 보행 장애까지 겪을 수 있는 만큼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단 방법으로 먼저 이학적 검사와 문진을 통해서 환자 증상을 파악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먼저 뼈에 얼마나 퇴행성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졌는지 그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증상과 엑스레이 상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이 된다면은 이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디스크나 인대, 신경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MRI 검사를 하게 되고 MRI를 통해서 인대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그로 인해서 신경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MRI 검사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확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3, 4번에 협착증이 지금 많이 있으신 상태시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신경관이 많이 지금 이렇게 짜부러져서 좁아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 먹고 운동, 물리치료 하셔가지고 좋아지면은 이렇게 끌고 가면은 괜찮거든요. 검사 결과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 항상 이게 허리 펴져서 이러고서 많이 걷는 거 하시고 그리고 뭐 실내 자전거 타거나 뭐 수영 이런 거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약물 치료와 함께 척추에 좋은 운동과 자세 교정을 하면서 심했던 통증이 개선됐는데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정말 진짜 열심히 FA를 하다가 보니까 허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환자분은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많이 증상이 좋아지시고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운동요법 하면서 약물 치료하면서 그렇게 통증 조절을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 통증에 주저앉기를 반복했다던 김광순 씨.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보존적 치료로는 먼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이 좁아진 척추관이 다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통증을 좀 가라앉혀서 이 환자분 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도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만약에 보존적 치료로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이제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물리치료와 적절한 이제 운동요법 등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 근육을 키워주고 자세를 교정하고 이런 식의 치료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에 수술하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수술 요법으로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특수 영상 장치를 이용해 협착증으로 인해 눌려있는 신경 근처에 주사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더 이상 유착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신경관 주변으로 약물을 뿌려서 좀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경 자체가 느낀 통증을 좀 죽여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착이 이제 퇴행성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계속 안 좋은 습관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협착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환자들 이제 다리에 느끼는 통증이 심해지고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걸을 수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5분, 1분도 걷기가 힘들어진 식으로 파행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증상이 어떤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허리가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뻐근하고 이렇게 껍벅껍벅 이렇게 뭐 소리가 나요. 약간 허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허리, 다리 같이 불편해요. 네, 왼쪽 동시에. 인체의 해부학적, 역학적인 구조와 병변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물리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는 운동치료. 자, 관절 좀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은 별로 안 아프다고 하셨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 기본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자,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힘 빼보시고. 각자의 증상이 다른 만큼 상태에 따라 맞춤 운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쪽 다리 먼저 천천히 올려주세요. 네,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려고 노력해주세요. 운동치료는 질환으로 약해진 환자의 신체 기능 향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하는데요. 통증을 완화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당장의 통증과 불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좁아진 협착, 그런 부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개선되진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힘도, 근육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면 기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도 더 생기고 그리고 바른 길로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게 되면 통증도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거나 2, 3개월의 비수술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또 MRI상 신경근의 압박이나 척추관의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권해지는데요. 6주 이상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환자분 통증이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걷는 게 힘들다 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가 왔을 때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고령 환자는 수술 치료가 어렵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고령의 환자들도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구멍만 2개 뚫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 상처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따라서 통증이 많이 심하지가 않고 재활도 크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들도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협착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할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리 자체의 통증은 척추뼈 자체, 관절통이나 그 주변 연조직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 밖에도 척추 주변을 보호해주는 근육에서 오는 근육 염자에 의한 근육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압박받고 신경과 연결된 부위들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 신경이 압박받는 위치에 따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통증 등 여러 부위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편안한 일상을 위협하는데요. 평소 척추에 무리가 되는 행동은 피하고 올바른 자세 습관, 적정 체중 유지, 허리 근육 강화 운동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관리를 통해서 점점 협착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항상 허리를 펴고 있어야 되며 허리를 편 상태에서 많이 걷기 운동 또는 자전거 또는 뭐 수영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쭈그려서 엎드려서 일하거나 장시간 무거운 거 들건 이런 식으로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체중 관리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척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 있고 2025년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사회의 척추 질환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에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 평소 바른 자세와 운동으로 척추의 부담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 소중한 척추 건강 잘 지키세요.